자, 두 번째 포인트 해볼게요. 정규분포의 표준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봐봐. 정규분포라는 게 평균을 중심으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녀석을 얘기하는데, 이 확률 변수 x에 해당하는 녀석은 너무나 많을 거라고. 평균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그래프가 뭐 한두 개겠어. 그죠? 대한민국 남성의 키, 여성의 몸무게, 뭐 수학 점수, 뭐 다양하겠지, 그지?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표준 편차를 한 단위로 해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를 포커스를 맞추면 그 모든 확률 변수를 단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원래는 이런 거 봐봐.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학 점수가 40점이야. 평균 점수가 40점인데 표준 편차가 15점이면 한 칸당 얼마씩 가니까 15개씩 가니까 여기 그 다음이 뭐가 되고 5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70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런 점수들이 사실 표준화 시키면 얘를 0 기준점으로 본다면 얘는 표준 편차를 단위로 해서 몇 칸? 한 칸을 가는 거고, 얘는 두 칸을 가는 거고,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지. 자, 영어 점수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 영어 점수를 보면 평균 점수가 75점인데 표준 편차를 10점이라고 하면 사실 수학 55점은 누구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85점과 똑같은 거고, 얘는 95점과 똑같은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표준화 시켜서 75점을 기준점 0으로 본다면 얘는 뭐가 되고? 1이 되고, 얘는 2가 될 뿐이다 이거지. 수학 점수, 영어 점수만 썼지만 만약에 이게 키야, 키. 남자의 키. 평균 신장이 175라고 하자. 그리고 표준 편차가 5라고 하면 그 다음 뭐야? 180이 되고, 그 다음에 185가 되면 역시 175를 기준점으로 하면 얘가 0이 되면서 얘가 뭐가 되고? 1이 되고, 얘가 2가 되는. 그러면 x가 뭐든지 간에 표준화 시킬 수 있어, 없어? 있다 이거죠. 있다 이거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규분포를 표준화 시켰다고 해서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가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한다고. 그럼 표준 정규분포가 되면 평균은 기준점 뭘로 바뀌고? 0으로 바뀌는 거고, 이쪽에 있었던 x 있지, x. 이미 x가 어떻게 바뀌는 거지? 봐봐. 여기가 만약에 내가 x였어. 그죠? 그러면 얘를 표준 정규분포는 z로 바뀐다고 하거든. z라고 쓰거든, 알파벳을. 그럼 이 z가 의미하는 게 뭐겠니? 교과서에 있는 거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 그랬어. 이 z의 의미가 뭐라고요? 평균을 기준점 0으로 봤을 때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보는 거지. 그죠? 다시. 내가 요 노란색 가는 거야. 내가 수학이 80점이야. 그럼 난 몇 칸 떨어져 있는 거야? 애매하지, 그지? 왜? 이렇게 55, 70점 15로 안 떨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그래도 상관없어. 그럼 55일 때 왜 1이었어? 얘하고 나하고 떨어진 정도가 얼만데? 15개 차이인데 표준 편차가 얼마였으니까? 15였으니까 그걸로 딱 나누면 한 칸이 됐던 거지. 그럼 80점이 돼도 상관없어. 어떻게 하면 되니까? 80점에서 누굴 빼? 평균 점수를 뺀 다음에 이걸 단위 누구로 나누면? 15로 나누면 몇 칸 떨어져 있는지 알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럼 실제 해보자. 위에는 지금 40이잖아, 그지? 40, 15분의 40 약분하면 얼마예요? 5로 약분해보자. 3분의 8. 3분의 8이면 어느 정도 돼? 3 조금 안 되겠네, 그치? 그러면 3 조금 안 되는 앞쪽 어딘가에 내 점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니? 되겠어? 그러면 굳이 외울 필요 없이 표준화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Z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Z는 당연히 내가 맞은 점수에서 뭘 빼서? 평균을 빼서 그걸 뭘로? 단위인 표준 편차로 나뉘면 이게 Z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Z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요? 자, 다시. 정규분포가 표준 정규분포로 바뀌는 거 뭐라고? 정규분포는 잘 봐.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m과 누구로 나타낸다고? 시그마로 나타낸다고, 그지?
그죠? 그런데 얘가 Z로 바뀌면 기준점은 0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무조건 한 칸, 두 칸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이해가요? 이해가? 그리고 Z식은 어떻게 바뀐다고? X-M 나누기 표준 편차.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한 거지? 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표준 편차를 단위로 해서 한 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지. 한 칸, 두 칸을 만들기 위해서. 이해가십니까? 5번 문제 봅니다. 이걸 이해하잖아 얘들아? 그럼 겁나 빨리 풀게 돼 문제를.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연산 안 해도 돼요. 알겠어? 첫 번째 그래프 봐. 평균이 50이야 그지? 맞니? 그리고 K 50부터 K까지라고 돼 있고 옆에는 24부터 40까지라고 돼 있지. 근데 그 면적이 똑같대. 그럼 오른쪽 거 봐. 24에서 40까지 얼마 떨어져 있어? 16 떨어져 있지. 근데 Y의 표준 편차가 얼마야? 그럼 몇 칸이야? 거기는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50부터 두 칸이 떨어지면 표준 편차 얼마니? X는 10. 그러니까 얼마? 70.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선생님 봐.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야.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이해를. 알겠지? 8을 표준 편차 한 칸의 기준으로 16만큼이니까 두 칸이 왼쪽으로 가 있는 거지. 그래서 두 칸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50부터 두 칸이 떨어져야 되는데 X는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두 칸 떨어지면 20이지. 그래서 50에서 20을 더하면 답 70. 그래서 바로 풀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지.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되겠냐? 자, 6번은 좀 전에 한 얘기, 점수로 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복습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7번 간다. 7번 봐. 7번 보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자, 이것도 선생님 첫 번째만 좀 자세하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 엄청 빨리 할 수 있어. 평균이 30인데 표준 편차가 2야, 그지? 맞죠? 근데 문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라 그랬니? 여기 28부터 어디까지? 36까지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있잖아, 얘들아. 이거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얘 0이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36 마이너스 30 표준 편차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이런 연산을 굳이 할 필요 있냐고. 없잖아. 바로 가자고, 바로. 표준 편차 얼마라고 지금? 2라고요. 그럼 30부터 6까지 얼마 떨어져 있어? 3칸. 그래, 3. 얘는? 마이너스 1. 바로 쓰는 거지.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0이 되면. 결국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의 면적을 구하는 건데 거기 면적이 표에 나와 있다고. 표준 정규분포 표에. 맞죠? 그 표가 면적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위에 Z라고 있고 P 0부터 스몰 z까지의 면적. 맞죠? 맞지?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수학자들이 요 오른쪽의 면적만을 계산해 놨다고. 근데 뭐 상관없지. 대칭하면 되니까. 그럼 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면적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0부터 어디까지 먼저 구하고 3까지 구하고 이거 대칭시켜서 0부터 1까지 또 구해서 더하면 되겠지. 맞니? 0부터 3까지 얼마래 지금? 0.4987이야. 0부터 1까지는 0.3413이니까 두 개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오케이. 8번. 자, 8번 문제 봐봐. A 회사에서 생산되는 휴대폰 배터리는 한 번 충전한 후 완전히 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0시간, 표준 편차 12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7번 봐. 자, 이제 활용 문제를 푸는데 활용 문제 풀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 주의사항. 이거 활용 문제 X 이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얼마라 했어? 100시간이라고 그랬고 표준 편차는 12라고 그랬나요? 네, 요렇게 12의 제곱 이렇게 쓰잖아. 맞아? 자, 우린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틀릴 만한 문제가 하나 있어. 그래서 꼭 쌤이 시킨 대로 알겠지? 확률 변수 X 자리에 X라고 쓰지 말고 주인공을 써. 처음에는. 알겠지? 알겠죠? 확률 변수 X를 얘는 뭐로 놓은 거지 그럼? 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놓은 거죠. 자, 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방전 시간이라고 할게요. 얘를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알겠죠? 뒤에 가면 난이도 높은 문제 중에 중간에 주인공이 바뀌는 문제가 있어. 알겠어? 근데 그 문제가 정규분포 문제 중에서 틀릴 만한 유일한 한 문제야. 알겠지? 유일한 한 문제야.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돼. 자, 가는데
이 회사에서 생산된 휴대폰 배터리 중에서 하나를 골랐을 때 방전 시간이 88시간 이상 106시간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뭐 간단해 문제는. 평균이 몇 시간이라고 했니? 평균이 100시간이라고 했고 표준 편차 12인데 앞쪽에 88부터 이쪽이 얼마? 106이래요. 그러면 하면 되지 뭐. 기준점 0으로 바뀔 거고 그지? 표준 편차가 12인데 딱 12개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얘가 문제야? 10인데 6개야. 그럼 얼마야? 2분의 1. 반이죠. 0.5. 그지? 그럼 면적은 어디서부터 어디? 마이너스 1부터 0.5까지 면적을 구하시면 되니까 0부터 1까지 구하고 0부터 0.5까지 구해서 더하면 되겠지? 0.5까지 얼마? 0.1915 그죠? 1까지는 0.3413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나요? 이해 가니? 괜찮죠?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아예 문제 쭉 풀자.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니까 감을 확실하게 잡아 알았지? 자, 9번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네 이번에는? 맞죠? 그럼 바로 쓰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고 평균이 그럼 당연히 얼마야? 0이겠지. 표준 편차는 1일 거고. 맞아?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잘 보세요. EZ가 C보다 클 확률이 0.0668이래. 맞지? 여기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 E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바꿔 빨리. P는 여기 Z로 하고 뭐라고 하면 돼? 2분의 C라고 넣으면 되지. 2분의 C가 어느쯤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2분의 C의 위치가 있고 이거보다 클 확률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0.0668이 된다는 얘기네. 그지? 자, 그렇다면 여기 0부터 여기까지 요 면적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전체 0.5니까 0.5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얼마야? 4, 33 이겠네. 그럼 면적이 0.4332가 되는 데가 어딥니까? 밑에 나와 있네 또 1.5라고. 그지? 그러니까 요 2분의 C가 뭐란 얘기야? 얘가 1.5란 얘기죠. 이 절로 가면 C는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네, 다 쉬운 내용이라 그래서 10번 문제 갈게요. 지난달에 있었던 모의고사의 수학 영역, 수리 영역 B형에 대한 원점수의 평균은 52점, 표준 편차는 15점이었대요. 봐봐. 수학 점수가 드디어 나왔네. 평균 점수 얼마? 55점이고 표준 편차 15점이래. 근데 B형에 대한 성적이 정규 분포에 따를 때 11% 이내에 들어야 돼. 봐봐 얘들아. 야, 상위 11%면 여기가 딱 50%잖아 여기가. 그럼 11%면은 한 이쯤 있겠지 이렇게? 그죠? 맞니? 여기 면적이 얼마란 얘기야? 뭘 고민해? 여기 면적이 0.11이라는 얘기 아니야? 상위 11%니까 11%가 확률이잖아 확률. 100분의 11 맞지? 저런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몇 점 받아야 되냐? 여기에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거 X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네. 맞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11이라면 요 사이에는 뭐가 되는 거야? 0.39가 되겠네? 맞지? 그럼 봐. 얘를 원점으로 놓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라고? 내 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빼서 표준 편차 아까 15였으니까 15로 나누면 되겠지? 맞아. 근데 거기 보니까 0.39가 되는 지점에 뭐라고 돼 있어? 1.23이라고 되나? 얘가 뭐가 되면 돼? 1.23이 되면 되겠네. 곱해서 55 더해주면 답이야.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 봐봐. 지금까지 정규분포 문제 푸는 표준화의 기본 개념 정리한 건데 문제 스타일은 두 개야. 잘 봐. 첫 번째 문제 스타일은 요거 지우기 전에 풀었던 거. 알겠어? 평균과 분산을 알려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구간 정해서 면적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유형은 확률을 알려주고 변수의 값을 물어보는 거. 얘도 마찬가지지. 확률을 알려주고 변수의 값을 물어보는 거. 유형 몇 개라고? 두 개 있는 거래. 이 유형 두 개는 시험에 한 문제씩 다 나올 거야. 알겠죠? 근데 방법은 똑같은 거니까 풀어서 맞추면 돼. 알겠어?
자,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유일하게 틀릴 수 있는 한 문제. 그게 11번 문제거든. 별표 치세요. 요거 필기하시고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